2022년 11월 14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이기 라이브 방송 제 15강입니다. 이제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지요. 근데 이건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나가 보입시다. 그죠? 잠깐만요. 네,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에서는 가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러니까 14, 13, 12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죠? 지우고 이제 오늘은 보니까 부동산 상의 권리 인수, 부동산 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동산 상의 권리 인수다 그러니까요. 임차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임차인도 임차인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 이게 있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 그죠? 법정지상권도 등기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약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쌍방간에서 약속한 내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제3자한테 나름대로 공시하는 효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요러한 요건만 딱 갖춰버리게 되면 지상 건물은 당연히 남의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 당연히 권리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한다. 이죠. 근데 이 법정지상권에는 권리가 부동산 상에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 더 어떤 것입니까? 유치권이죠, 유치권. 유치권도요, 요러한 요건만 딱 갖춰버리게 되면은요, 특정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물건을 딱 가지고 있는 거 점유하면요, 이로써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그 부동산 상에서 이제 발생이 된답니다. 근데 일단 법치권과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상에 이제 권리 인수해가지고, 이건 또 제가 사실은 말이죠. 인수하는 임차인이 이렇게 패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요. 또 보니까, 전세권은요, 우리가 또 전세권 이거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공부를 했는데, 기왕에 하는 김에 이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지만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죠? 근데 전세권은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전세권은 등기한 것과, 그러니까 임차권은 등기를 안 한 거,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임차권도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만료된 그 이후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그죠? 그거는 논외라 합니다. 일단, 첫 스타트가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 서를 작성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로써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고 없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이게 임차권. 근데 전세권은 뭐다? 그러니까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라는 물건 등기를 하고, 근데 이게 물건과 채권이라는 그런 차이점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보면요, 큰 어떤 차이는 별로 없다 이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세권도 이제 우리가 기왕에 이거 공부하는 경우 같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제가 옛날에 공부해본 경험에 의하면, 저도 공부했죠. 제가 무슨 제가 세상에 뿅 튀어나오면서 아니에요. 봐가지고. 저도 공부, 속된 표현도 허벌나게 했어요. 봐가지고. 판례 공부도 많이 하고, 요즘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이제, 문제지, 그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오늘 허태구님 들으셨나요? 그래서 허태구님이 저한테 아주 지분 경매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귀한 그런 판례를, 들으신, 오늘 1등은 들으셨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야리끼리한 판례가 있으면요,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딱 보고, 요거 입으로 트는 건 제일 잘 들어요, 봐가지고. 그것도 막 어렵게 하면 안 돼. 저는 상당히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상에서 보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나와서 법률 용어를 쓰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딱 들어가 보고 10초도 안 있다 나와버려요. 머리 아파. 그걸 내가 외워서 어쩔 낀데,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걸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실전에 응용을 해서 돈 버는 게 주된 것이지. 맞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야시시한 판례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만 주지 마시고요. 문자나 카톡을 해가지고, 판례를 하나 살펴보시 넣어주시면 또 요걸로 같이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재미있게, 세상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재미있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감사함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또 지금 보니까 저기 오늘은 이제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릴게요. 허태구님 1등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2등 감사합니다. 곽청근님 3등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에어버스 러버님 4등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릭시님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감사합니다. 박황용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감사합니다 할 말은요, 여러분들 100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겨. 진짜입니다. 이게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열정맨님 감사합니다. 여원배님 감사합니다. 자연이 조아님, 제가 자연이 조아님 이제 본명은 아니지 먹으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류인진님 맞죠? 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박현성님 감사합니다. 룰루랄라님 감사합니다. 장완숙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조창선님, 네, 감사합니다. 고공생 부동산 TV님, 감사합니다. 자연이 조아님, 좋은 말씀 적어 놓으셨는데, 이 노트 하셔야 돼요. 단지 영상물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노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사건 중에서 보면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분석 기법은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10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 와, 많지 않다니까. 아주 간단하게 착착착 접근하자 이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제가 이제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해가지고 이건 제가 그 당의 경매 물건의 경쟁률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강의를 들으시고, 아이고, 내가 사는 동네에 보니까 이런 유형의 물건 나왔네? 요거 봐라, 요거 괜찮네.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고수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아침에 팍 고수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낙찰받는 게 무서워. 그러면 어떡합니까? 최고 가격 쓰고 나서 입찰 보증금 안 넘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죠? 입찰 보증금 넣어야 됩니다. 예. 야, 안종현 경매 TV 가보니까 안종현이 말로 이제 입찰 보증금 넣지 말라 하더라고. 조건 이야기 안 했어요. 입찰 보증금 넣긴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깜빡하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999만 원만 넣어. 아이고, 나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999만 원이 했네. 입찰 보증금은 단 1원이라도 모자라면요, 내가 비록 최고 가격을 제시했다 손치더라도 완전히 아웃돼 버립니다. 근데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인데 내가 아이고 계산하다 보니까 1,001만 원 넣었어. 그거 초과하는 건 괜찮아요. 초과하는 건 괜찮은데 그 법원에서 제시한 이제 최저 매각 금액 아니십니까? 그죠? 그 금액에 신경매 같은 경우는 10%, 재매각 같은 경우는 20% 또는 30% 해가지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 가지고 그 입찰 보증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남으면은 괜찮아. 모자라면 무조건 아웃이야.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법정 가시고 입찰표 한번 써보시오. 그러니까 입찰표 한번 써보시는 거하고요, 안 써보시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학원에서 말이지, 원장님이 말이지, 해서 입찰표, 학원 그 책상에서 입찰표 쓰는 그 연습, 필요 없어요. 봐가지고, 현장 경매 법정 가가지고 말이지, 집행관 보조 있죠. 젊은 친구들 앞에 있잖아요. 법대. 그거 가가지고, 저 입찰표, 하나 써 달라고 그래요. 또 아니면 봐가지고, 공동입찰 있잖아요. 공동입찰. 공동입찰 같은 경우는 공동입찰을 옛날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 다 걔네들 다 가지고 있어요. 공동입찰 신고하겠다. 공동입찰 하겠으니까 공동입찰 신고서 양식을 줘라. 그러면 줍니다. 그러면 저 마음 많은 사람들이 공동입찰 해요. 근데 아이고 낙찰 받으면 어떻게 안 되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 그런 편법을 좀 쓰면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입찰표 쓰는 것도 한번 연습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입찰표 쓰시는데 완전히 고수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한번 경매 법정 가니까 말이죠. 여자분인데 입찰표를 쓰시는데 막 손을 벌벌 떨더라고. 너 잡아먹나 해봐가지고 엄청 긴장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손을 벌벌 떨어요. 아이고 참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방송에서 들어보시고 이거 봐라 이 물건 경매 나왔네. 야 이거 봐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가세요. 경매 법정 가시라니까. 경매 법정 가셔가지고 입찰표를 작성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발발이 치는 막 발발발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되는 게지. 오늘은 보니까 또 인사드리던 말은 내봐가지고 또 맹자월님 감사합니다. 폴님 들어오셨네. 폴님 오늘 또 카페 아주 좋은 자료를 올려주실 때 그게 전세권자가 자기 딴에는 이제 꼼수 부린다고 그러지. 전세권자 지가 낙찰 받잖아요. 그럼 지가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 제출해야 됩니다. 채권 계산 제출 안 하면요. 채권 상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건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매가 불허가 결정 나가지고, 전세권자 지가 낙찰 받아가지고 이철 보증금 이제, 홀라당 말아먹진 않는데, 알려면 제대로 똑바로 알고 하라 이거지. 개뿔도 모르면서 끌떡거리면 이게 안 되는 게라,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매 사례 있으면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부부익선님, 노트 정리 잘하고 계십니까? 아주, 예, 바람직스럽습니다. 꼼꼼하게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2기인데, 2기 들어보시고, 좀 미진하다 그러면 이제 초급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미진하다 그러면요, 이제 내년쯤에 해가지고, 내년에 이맘때쯤 해서 또 3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3기 한번 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다 보면 이제 기가 뻥뻥뻥 뚫리게 돼 있다니까. 해보시라니까. 해보지도 않고 나서, 아유, 안 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 아예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경매뿐만 아니고 모든 게 인생사 다 안 된다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다 보면 기가 뻥 뚫린다니까. 뚫리면 그때부터는요, 안정현이가 요 타임에서 또 요런 이야기 하겠구나. 탁탁 그런 수준까지 올라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정현 경매TV 채널에 구독 취소 신청하시고,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물건을 탁 골라가지고, 필드에서 막, 이런 식으로 입찰하시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별이 대박님 감사합니다. 강성확님 감사합니다. 임상훈님 네 감사합니다. 임상훈님 특히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키님 아까 인사드렸나요? 또 누구 아리소님 감사합니다. 류병직님 감사하고요. 스카이캐슬님 감사합니다. 신인철님 반갑습니다. 네 나는 나님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경매 박사 되셨죠? 축하드립니다. 보라민님 감사합니다. 세상님 감사합니다. 마마까꿍님 감사하고요. 우리 최선영님은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성희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요? 박대원님이신가요? 이거 어디 갔노? 많이 두셔가지고 박대원님 감사합니다. 한박꽃님 이제 감사합니다. 생략할게요. 한박꽃님, 에리카님, 커피향처럼님, 미제 닉네임 참 좋네요. 미제 닭구님이네. 미제 닭구님 감사합니다. 한태환의 들어오신데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네 감사합니다. 할리 호넷님 네 감사합니다. 홍재명씨님 감사하고요. 나사랑님 아까 인사드렸죠. 떡갈비님 감사합니다. 아우토바님 네 감사합니다. 숙송님 네 감사합니다. 유현성님 아까 인사드렸나요? 막 저도 헷갈리네 이제 봐가지고. 홍대희님 지각하신 보니까 이제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요? 김유태님 감사합니다. 대찬인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채팅창 안 봅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물 하단에다가 댓글로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닥클럽의 카페를 이용하시거나 정 급하시다 그러면요 안종현 경매TV 채널에 대문에 보면요 010-9447-5853에서 휴대폰 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거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올린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전화 주시라고. 문자 상담은 사절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상담은 사절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각설하고, 일단 부동산상의 권리 인수해가지고요. 하는 김에 이제 우리가 전세권에 대해서도 아마 12강인가 13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또 여기서 반복해서 또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이니까 그걸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화면을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상태에서 이제 인수하는 임차인 또는 전세권. 뭐 간단하죠. 인수하는 임차인 뭐냐 이거.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에 전입신고한 N 임차인은 인수하는 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채널에서 방송할 적에 보면은 무슨 나중에 우리가 지난 직전 14강에서는 그림으로 풀어보는 가처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매 공부해가지고 소위 입찰한다. 어떤 유형의 물건에 입찰합니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거예요. 딴 거 없어요. 공부해가지고 막 갑자기 무슨 뭡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것을 입찰 들어간다. 이게 요원한 일이에요. 그건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물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매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되는데 경매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송을 안 보시겠지요.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 되는 물건 골라가지고 입찰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인수하는 임차인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가지고 간단해요. 봐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가 있네. 말소 기준 권리가 있네. 별표를 이제 소멸 기준으로 할게요. 이거보다 앞에 전입 신고되어 있네. 그럼 인수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뒤에 있는 거, 뒤에 전입 신고했는데 그럼 너는 아웃이야. 인이고, 얘는 인이고 아웃. 그래서 인수한다. 인수 안 한다. 소멸이 되거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도 보니까 이 별표를 기준해가지고 앞에 전세권 설정해 있네. 뒤에 전세권 설정됐네. 그죠? 그럼 이게 선순위 전세권이 이게 후순위 전세권이잖아요. 선순위니까 당연히 인수하는 거. 이거 당연하잖아요. 소멸 기준을 앞에 주는 거. 그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소멸 안 돼? 똑같잖아, 똑같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전세권이 이게 예를 들어가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 사람이 A라 치자 이게 A 이 사람이 이거 다시 지우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세권인데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B 저당권자 이렇게 해가지고 담보권 실행하니까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거예요.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A 이 사람이 법원에다 뿅 해가지고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어요. 나의 전세금액은 예를 들어가 뭐 3억이다 하니까 3억을 해가지고 권리신고비 배당요구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자 보십시오. 이게 전세권인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너는 아웃이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어. 그럼 아웃이란 뭐다 이게 전세권 경매신매각으로 종론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순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죠? 후순위 같은 경우는 뭐 쥐가 알아서 죽을 끼고 선순위만 신경 쓰는데 일단 이 사건 같은 게 B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거보다 먼저 앞에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인수예요, 인수. 근데 얘가 죽는 경우는 뭐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액션 취했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매신매각으로 죽어버린다. 그것도 보니까 경매 결과 말이죠. 예를 들자면요. 이 사람이 3억 원인데 3억 원인데 예를 들어 한 2억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1억은 미배당이잖아요. 1억 원. 3억 원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유출된다면은. 그럼 이 B 저당권자 와서 이 사람 바보 멍텅구리지. 담보 잘못 잡았지. 그죠? 그러니까 3억 원인데 2억 원밖에 배당을 못 받는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낙찰을 아웃되게 낙찰자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 대법원 1996년대 96 사건별 96으로 나갑니다. 이게 나가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전세권 파트 가가지고 결정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 대법원 결정을 보게 되면요. 소멸되는 전세권으로인데 그 경매 대금으로서 자기 전세금 전액을 다 배당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2억의 낙찰로 2억이 배당받았다면 1억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니까 허가 결정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법원에 계신 분들이 알아듣고 야 이거 봐라 이거 불허가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운신의 폭이 좁아들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 사실 오프라인상 이야기해야 돼. 근데 뭐 법원에 계신 분들이 뭐 어디 감히 저 안중에 이런 뭐 허접한 이 영상을 보겠습니까? 돈 주고 봐달라 해도 안 볼 텐데, 그죠?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니라 거의 가다 보니까요, 이런 자기 선생님 전액을 다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불허가가 아니고 허가결정 내려버리더라고, 허가결정. 허가결정 났다 하더라면 끝난 거예요. 허가결정 났다 하면 그때부터 경매 절차가 이제 허가결정 났어? 허가결정 알았어. 뭐 확정 줘. 허가결정 확정됐어? 알았어. 대금 납부할게. 대금 납부해서 대금 납부한다? 그럼 민지법 몇 점이니까 135조에 의해서 낙찰자는 등기 안 해도 이것은 낙찰자의 소유로 된다.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는 뭐다? 낙찰자는 이 전세권자 A를 상대로 해서 뭐 하면 됩니까? 인도명령 신청하는 것이죠. 인도명령 신청. 그죠? 인도명령 신청을 한다더라. 그러면 일단, 인도명령 결정에 의해서 법원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근데 또 법원에서 말이 똥까지 피워가지고 왜 이 사람들 인도명령 대상이냐 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결정하면요.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결정 안 났습니까? 기각결정 났으면요. 우리는 항상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요. 적시항고, 제항고 이렇게 나갑니다. 즉, 기각결정을 하다면 이때 적시항고를 제기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당연히 이 사람이 인도명령 대상이지. 왜 이걸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허튼 소리 하냐 말이죠. 적시항고 제기하고요. 적시항고에서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기각결정에
힘을 실어준다더라 일단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 그럼 대법원 결정 나오는 것이죠. 이 재항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어떤 권리를 행사, 내 주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뭐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인수하는 임차인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체를 펼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또 나와 있잖아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전입일자. 이게 그 기본 ABC인데. 근데 기본 ABC인데 여기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이 안정의 개미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오히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일자, 그죠? 사업자 등록일자인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보호 대상이 되진 않는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보증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전입일자 또는 사업자 등록일자가 소멸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 인수는 당연하죠.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기 소멸 기준이 있는데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수네,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아이고 인수네,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이들이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고, 그죠? 자 보십시오. 하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임차인인데 이 사람 전입도 하고 전입신고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4원 이거 아니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고 B가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A가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니까 A는 이 사람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요.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근데 이 사람 전세 보증금액 만약에 한 3억 정도 되는데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이거죠. 왜?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나중인 바람에, 그죠? 나중인 바람에 아마 전세 보증금 3억 같으면은 그 최우선 변제 대상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도 꼬이고 저당권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1등이고 확정일자가 2등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이거지. 그럼 이 A 같은 경우 나머지 2억은 미배당이죠, 그죠? 요 2억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여기 임차인도 보면요 배당 신청했잖아요. 전세권도 배당 신청하면 선순위가 배당 신청 무조건 죽어요. 근데 임차인은요 배당 신청했던 무조건 죽는 게 아니야. 조건적으로 죽는다 이거지. 조건적으로 죽는 건 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전세금 3억 원이면 3억 원 전에 다 배당 받았을 적에 죽는 것이지. 만약에 이 사안처럼 해가지고 확정일자로 나중에 받는 바람에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2억 미배당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안 죽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과 전입신고에 대해 가지고 누가 안종이 왜? 너 전입신고 선택할래? 전세권 선택할래? 그럼 저 같은 경우 저는 전입신고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이만큼 세다니까 안 센데. 또 확정일자 하면요. 요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얼마입니까? 600원입니까? 안 올랐겠죠, 그죠? 등기소나 그 법무공정인가 법무법인인가 공정인가 거기서 받으면 건당 1,000원으로 그것도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이 아니라 확정일자 받을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일단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 내지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힘은 뭐다 이게 확정일자에 의한 전입신고에 의한 확정일자 이게 더 세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으면 큰 문제가 없대요. 당연하죠. 이 사람 3억 원에 3억 다 받았어. 당연히 오히려 이 사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전세금 3억 원 다 받아갔어요.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요. 오히려 이 A라는 사람은 낙찰자한테 와가지고 저기요 명도 확인서 하나 써주시면 아니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세금 전액을 다 받아갈 수 있다더라 그러면요. 우리가 명도 확인서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법원에서 확인하는 건데 담당 경매회장이 말이지 일일이 저 경매 물건 현장 가가지고 명도 했나 안 했나 그거 확인 못 하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봐서 임차인이 방 빼먹을 때 보증금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법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 뺐나? 그게 뭐냐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A가 와서 저 명도 확인서, 그래, 방 빼요. 언제 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명도를 협상하다 보면 오히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기 전세 금액을 전액 다 받던 전액 다 못 받던 명도하는 데는 정말로 수월하다는 거. 그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3억 중에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럼 이들은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전입신고. 이게 임차인은 진짜 전입신고 무섭습니다. 전세권도 보면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했나 안 했나. 전입신고를 안 했는데 전세권 지가 그냥 전입신고 없어요. 근데 전세권에 의해서 막바로 임의경매 신청한다. 우리 그런 거 들어가서 그냥 말 줍줍해야 됩니다. 줍줍. 재수 좋은 말이지. 100원 투자해도 150원 벌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은 대항력을 가지기에, 근데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아웃이야. 그죠? 왜냐, 그러니까 이것이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사항을 보게 되면 선순위 전세권 인수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배당 요구하면 경매신배가로 꼴까닥 해서 소멸한다. 죽어버린대. 소멸한다. 소멸하니까 그냥 죽는 거야, 봐가지고. 근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민사집행법 91조 사항 단서처럼 이런 조항이 있느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았어. 다 못 받았어. 알아서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는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그때는 안 드렸습니까? 분명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럼 낙찰자가 2억을 줘야 되는데 어머나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못 주는 거지 뭐. 그죠? 이거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못 줘. 못 줬을 적에 이 임차인 A님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딱 소위 수싸움이거든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게 제가 볼 때는 경매 공부라는 것이 단지 그냥 단순하게 경매 학원에서 있잖아요. 막 선생님 칠판에다 막 쓰고 하는 그것만의 경매 공부가 아닙니다. 봐가지고 줄 돈 안 줬을 적에 과연 상대방 절마가 적은 과연 나한테 어떤 식으로 칵 째려보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걸 내가 미리 예측해가지고 저놈이 이렇게 탁 나올 걸 대비가 탁탁 그냥 방어벽을 씌워놔버린다면 상대방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해버립니다. 우리 그런 걸 이제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우리 채널에서 들으면 듣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어디 이런 학원에서 감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다 해드릴게요. 다 해드릴 테니까 듣거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매 실전적인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요. 또 하나 더 보면 이제 인수하는 임차인 나와 있고요. 또 보니까 임차권 등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도요. 이거 보면요. 아마 제가 이제 이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요. 우리 라이브 경매 방송을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관련 부분 가가지고 자꾸 2번, 3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오늘이 2022년 11월 14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2023년도 해가지고 2월 1일 날 해서 또 이 임차권 등기한다 그러면요. 또 이런 내용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하면서 2023년 2월 1일 이 당시에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임차권 등기된 경매 물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린다 이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을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경매 요겁니다. 이전입니다. 이전이냐 이후냐. 경매 개시 등기, 여기에 경매 개시 등기라는 것은 경매 기입 등기된 겁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경매 기입 등기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이게 경매 개시 등기된 날짜예요. 근데 경매 개시 등기된 날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이 날짜 기준해 가지고 여기에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입니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임차권 등기. 이후에 어떻게? 임차권. 잠깐만 이거 좀 밑으로 해줄게요. 요 이후에 임차권 등기했다. 여기 따라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만 신경을 쓰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임차권 등기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법원에서는요, 집행법원에서는요, 경매가 진행되었을 적에 담당 경매 개장인들은 어디까지만 자기네들이 신경 쓰느냐. 경매 신청인 경매 기입 등기죠. 그죠? 경매 기입 등기된 요때까지의 권리에 대해서만 이렇게 법원에서 신경을 써요.
경매 기입 등기됐다는 이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그 뒤에 뭐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뭐 전세권을 설정하든지 뭐 저당권을 설정하든지 뭐 경매되고 나서도 소유권이 막 이전되는 건 있어요. 하든지 말든지 그 법원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예를 들어가 누가 임차권 등기했다고 뭐 법원은 알았어.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저 배당 받고 싶다 그러면요. 이때 뭐다 법원은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입 등기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되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하면 배당 받는 것이고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못 받아. 근데 야, 너 대항력 있네? 그럼 낙찰자한테 반환 받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이건 이제 임차권 등기 요구만 국한시키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어디까지만 딱 째려보내냐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즉, 경매 기입 등기된 때, 요때까지만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이제, 교통정리를 한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딱 돼 있네요. 이 사람 봐라. 예를 들어 편에서 A라 그러면요. 이 사람 A, 이 사람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됐네? 그럼, 요거 보라 하면서 등기부등본 틱 보면요. 주택 임차권 등기됐다 그러면 이게 임차권 등기된 게 보면 임차인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대체적으로 5가지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이름이 있고요. 또 보면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거 보면 이게 전입 날짜가 언제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어? 그리고 전세 보증금액은 얼마야? 보증금 얼마고? 임차권 설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라 그러면 1층 동측 몇 제곱미터 아니면 뭐 1층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기부등본상 표시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예를 들어 A다. 그런데 전입선고 이때 했는데 확정일자 이때 받았다더라. 그럼 법원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이 대항력이 어때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어떠거나 법원에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이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그러니까 그 사람 법원에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이때 전입신고했고 이때 확정일자 법원에서 알 수 있으면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다 들어간 법원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따로의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반대 해석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2005-3339호 판결에 의하면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한 등기 기입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요. 따로의 배당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 절차 참여할 수 있대. 왜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니까 법원에서 알 수 있으니까. 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때까지만 신경 썼는데 그 뒤에는 자제만 개무시해버린다 이거죠. 그럼 근데 보니까 그러나 경매 개시 등기 이후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여기 나와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된다. 예. 안 하면 많은 거야. 그럼 안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저 임차권 등기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사람은 법원에서 말이죠. 경매 기입 등기된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때는 말이죠. 이때까지만 신경 쓰는 거야. 이 사람은 그 뒤에는 복잡한 듯 자꾸 신경 쓰라고 하면서 게다가 막 짜증낸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따라서 배당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청을 하였는지 아니면 요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화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뭐 어차피 걔는 죽으니까 상관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말이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또 배당 신청했네. 이 사람 전세 보증금 얼마야? 3억이야. 이 사람 전혀 배당 절차 참여가 안 되는데 대항력이기 때문에 낙찰자 이게 3억은 천억을 때 인수를 해야 됩니다. 또는 봐가지고 이 사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는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 권리신고만 딱 해서 권리신고만 대출했다. 3억은 역시 마찬가지 낙찰자 인수해야 됩니다. 권리신고는 뭐냐?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있잖아. 나는 이 집에 임차인으로서 나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지위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 권리신고한다는 거예요. 배당 요구한 게 아닙니다. 배당 요구 안 했다면 법원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당 요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봐 일로 와봐. 누가 당신 왜 배당 요구 안 해?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권리신고만 하였다더라. 그럼 이거 3억 다 인수해야 됩니다. 또 보니까 아예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예 배당 신청 안 하면 당연히 낙찰자가 이 3억 원이라는 금액을 인수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그죠?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도 뭐 있나요? 요거는 말이죠. 제가 이거 잠깐 시간상으로 이게 참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법원에서는 이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정을 합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이 법조문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배당 요구 신청을 하라고 한다 이거죠. 또 배당 철회도 보면 민지법 88조 2항이 나와 있는데, 이때 뭐냐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이퀄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종기랍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 철회했다? 걔는 완전히 바보 멍텅구리고 머리가 진짜 돌머리입니다. 돌머리.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우리는 항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신경 써야겠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배당 요구 했나 안 했나 그거 딱 보시고 그 상태에서 배당 요구를 철회를 했나 안 했나 그거 딱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보셔가지고 이제 근데 배당 요구를 하였다 이거죠. 예를 들어자면 이 A라는 사람 대항력이 있는데 B가 저당권 설정됐단 말이죠. A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하고 B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B가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A가 어떻게 그 법원의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요 A라는 사람이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배당 신청을 또 철회를 해버린 철회. 근데 여기 언제까지냐 이게 배당 요구 요 별표가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이게 요때까지 이때까지 배당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배당 신청했던 게 배당 철회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사실관계는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저기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딱 앉혀놓고 말이지 살살 가르치면 애들 다 맑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성인이잖아 성인. 근데 이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이게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뭔 사람도 있다니까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사실관계가 어디 나와 있느냐?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이 있어요. 그거 천천히 보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천천히 보시면 그거 다 나와 있어. 배당 신청을 했구나. 요 인간이 배당 신청했던 거 철회를 했구나.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질문하시고, 제가 이제 이런 거 질문하시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데 왜 배당 철회를 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내가 이 사람 뱃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이런 건 질문거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는 뭐다, 이게 배당 요구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법원의 공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다시 배당 철회를 했구나. 그럼 저 사람 보증금이 만약에 3억 원이다 그러면요. 이 3억 원은 낙찰자에 내가 인수를 해야겠구나. 이것만 알고 입찰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 왜 배당 철회를 했을까요? 그런 시잘데없는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특히 나와 있네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배당 요구 신청, 그 철회 신청,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제 했는지 이거 반드시 확인했어요. 이거 뭐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 문건 접수 내역 있잖아요. 이거. 문건 접수 내역도 있고, 또,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있잖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거 찬찬히 보세요. 세월이 좀 먹습니까? 그죠? 급한 거, 지가 급한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안 급하다 봅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 보시고 문건 접수 내역 찬찬히 보시게 되면 이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 했다고 하면 배당을 철회했네. 그러니까 다 나와요.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약간의 수고만 들이면요.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다수 경매인들은 안 그래요. 근데, 급한 사람들, 급한 거 지가 급하지. 지가 급하니까 그냥 돈 말이지. 유료로 그냥 학원 등록해가지고 헐레벌떡 강의 듣고 말이지. 또 학원에서도 부추기잖아요. 제가 자꾸 경매 학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모든 경매 학원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 세상에서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듯이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매 공부하고 나서 빨리 경매하는 낙찰받자고 막 부추기니까 말이지. 내가 떠밀려가지고 낙찰받다 보니까, 어머야! 해가지고 그때는 눈 뻥 튀어나와 버리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일단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학원 가서 원장님 이거면, 그럼 본인 책임하에서 투자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말꼬리를 돌려버린다면, 그럼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 가집니다. 공부하세요, 공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그것도 제가 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70대 보니까, 내 나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이 따지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공부하시라니, 공부. 공부하시다 보면요, 치매도 안 걸려요. 그죠? 치매 안 걸리고, 또 좋은 물건에 제가 입찰식 들어가서 한 2, 3천만 원 떡 벌어가지고 집에 탁
쫙 갖다 줘 보십시오. 목에 완전히 기부수하고 폼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것도 나의 노후 대책이 좀 딴 거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유튜브 상에 보니까 노후 대책에 돼가지고, 이 방송하는 그 채널 대책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데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말아라. 자식들 교육에 너무 올인하지 말아라.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봐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어떤 뭐 재취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한번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은퇴를 했습니다. 재취업한다. 어디 가서 재취업하실랍니까? 재취업할 때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도 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봅니다. 이게 경매 이거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쪽으로, 뭐 투자를 하신다. 그것도 괜찮지만 아니면은 저처럼 이게, 여러분들이 뭐 또 나름대로 유튜브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또 공인중개사 도전하셔가지고 중개업 하시면서 뭐 할 일이 많다니까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옆으로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서 그런 친구 몇 명 있더라고. 자기 나이에 자기를 스스로 가둬버리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그래서 저는 속으로 미친놈 그럽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면 싸움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친구 안 만납니다. 자기 나이가 몇 살인데 봐가지고 말이지. 그 나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벌써 완전히 영감 행사하고 앉아있더라고. 청년 정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러고 봅니다. 쓸데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언제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 얘기 또 나오잖아요. 이게 권리신고만 한 그런 경우 있어요. 봐가지고, 이런 자들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째려봐야 돼요. 또 보니까 배당 신청을 안 했대요. 아까 또 중복되네. 그죠? 이건 또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다 나왔다니. 권리신고만 했냐, 배당 신청했냐, 배당 철회했냐, 여기 다 나와 있다니. 다 나와 있다니까요.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예를 들자면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권리신고하고 현실적으로 배당 철회를 했는데 이런 문건에 표시가 안 돼 있다를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낙찰받고 나서 법원에다가 예를 들어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는 표시가 안 됐다면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에 엄청 실히 중대한 하자를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매각 허가 결정이다. 취소 신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에서 나한테 꼬투리 잡는 게 뭡니까? 어떤 경우는 매각 불허가 결정 내려버리잖아요. 자기네들. 근데 내가 오히려 법원에다 태클 거는 것이죠. 왜 당신들은 말이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철회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거 아주 중차대한 내용인데 왜 매각 물건 명세상에는 배당 철회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표기를 안 했냐 이거지. 따라서 나한테 팔지 말아라. 이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떠들려면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어야 떠들든지 말든지 하지. 개뿌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뭐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 안 할게요. 하나고 일단 저희가 이제 15강 일부 방송은 마치고요. 다시 이제 화면 정리를 하고 나서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5강 일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